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청사 출입 과정에서 보여준 행동과 발언 때문에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나 지금 여기서 20분째 기다리는데 어느 공공기관에서 국회의원이 출입증을 안 줘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거짓말하지 마시고 증거가 다 있습니다. 아니 아까 여기까지 왔었잖아요. 여기 있어요. 여기 증거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지 마세요. 빨리 주시라니까요. 저기요. 지금 들어가시는 분도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거 지연한 거. 이름이 뭐죠? 책이 뭐예요? 이틀 전인 지난 금요일에 발생한 일입니다. 보여드린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방통위 직원이 출입 절차를 설명하려는데 김현 의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끊는 장면도 있어서 그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나가는 시민이 화를 내지 말라고 할 정도로 김현 의원이 좀 격하게 화를 많이 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모습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조기현 대변인님? 저 장면만 보면 네. 김현 의원이 좀 과하게 자꾸 반응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데, 실제 김현 의원이 설명하는 앞뒤 이 정황을 다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네. 그 영상 또한 유튜브에 다 게재가 돼 있는데요. 일단 설명하는 내용은 그 전날 국회 연락관을 통해서 방송통신위원장과의 면담에 대해서 네.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는 것이고요. 사전에 약속이 됐었다라는 그렇습니다. 게 김현 의원의 주장이죠. 예. 그리고 당일 오전에 방문했을 때도 네. 가서 이제 출입증 교부를 요청을 하니까 방통위 국장이 내려와서 국회의원 맞는 거, 그리고 또 국회의원 출입증 갖고 바로 뭐 통과가 안 되니까 그러면 개인 주민등록증까지 보여주고 다 확인한 상태에서 앞에 그 출입처에 있는 직원도 이 장면을 다 봤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출입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고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날부터 이 방통위 위원장과의 면담, 그리고 출입을 위한 당일의 어떤 여러 가지 절차를 보면 당연히 김현 의원이 이 출입증을 교부받아서 방통위원장을 만나든 못 만나든 그건 그 다음 문제고, 네. 그런데 이 앞에서 출입 자체가 거부다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저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국회의원이라고 무작정 밀고 들어가겠다고 해서 저 상황이 발생된 것이 아닌 것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전체를 보지 않고 이것을 갑질 논란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특히 네. 이 문제를 지난 세월호 사건 당시 문제, 이미 이 무죄 판결 받은 문제까지 확대시켜서 마치 김현 의원을 늘 갑질이나 하는 국회의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특히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국민의힘의 논평에 대해서는 김현 의원이 적정하게 비판하고 지적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현 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갑질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통위가 막아 세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 입장도 들어봐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영상 전체를 보진 못했는데 네. 조금 전에 나온 영상만 놓고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화를 내거나 이제 이런 장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금 보지 않았었던 장면들 속에서 김현 의원이 이제 화를 내니까 주위에는 시민이 말릴 정도 왜 그렇게 화를 내시냐라고 했다는 것이 남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해당 여직원이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을 봐야 정확하게 이게 태도가 모든 것을 태도가 결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태도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느끼고 그런 감수성이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어쨌건 절차는 절차대로 밟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국회의원증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방문증으로 하는 것이 방문증을 교부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 절차를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네. 절차가 있다면 누구든지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 거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화를 내서 여직원이 눈물 흘릴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국회도 마찬가지고 방통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누구를 방문하러 왔다고 하면은 네. 일단 누구를 방문하느냐에서 누구를 뭐 약속이 돼 있다고 하면은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물어봐서 맞아 약속이 돼 있어. 그러면은 또 방문증을 내주는 거거든요. 신분증 받고. 국회는 적어도 그렇게 하죠. 국회는 그렇게 하죠. 방통위도 네. 지금 그렇게 하니까는 그 방문증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방문증 뭐 내가 방문하러 간다고 그냥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 과정에서 왜 그 못 들어가게 하느냐? 그러면은 그 확인을 했겠죠. 저 직원이 확인을 해서 약속이 안 돼 있다. 약속이 안 돼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인들은 김홍일 방통위원장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긍정적으로 뭐 만나는 거를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약속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 일정이 저 김홍일 방통위원장 쪽은 안 잡혀 있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정책 네. 그 반응은 안 나왔지만은 네. 만약에 잡혀 있으면 저것을 그냥 그 방문장을 내줬겠죠. 근데 확인을 할 거 저기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 들어가는 듯이 하다가 갑자기 그 방문이 안 됐다. 그건 이제 확인을 했겠죠. 확인을 했는데 본인은 지금 그 저기 갑질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저런 모습이 계속 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못 들어가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건 저번에 그 수원지검하고 수원구치소 갔을 때 당선인들 그때 한 20명 쪽 갔잖아요. 그때 모습 그대로예요. 그때도 아니 내가 국회의원이고 헌법기관인데 내가 왜 못 들어가느냐 이런 식이었거든요. 헌법기관이면 이런데 그 다른 기관에 마음대로 저기 그 국회 그 위원장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오히려 국회의원일수록 그런 절차를 더 지켜야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그런 법 다 만드는데요. 법 다 만들고 그런 절차를 다 지키도록 돼 있는데 본인의 어떤 뭐 특권 의식에 있어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갑질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또 그때 그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의 사건, 네. 그것도 물론 무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폭행을 무죄 받았어요. 폭행을 무죄 받았지만은 그때 갑질 논란으로 엄청나게 시끄러웠습니다. 물론 폭행은 무죄로 받았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이제 떠오르니까 김현 의원이 다시 국회에 들어와서 한 달도 안 됐는데 네. 저런 모습을 보이니까는 그 좋지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해 주셨던 2014년에 있었던 그 해당 사건, 그것과 관련해서도 김현 의원은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의 논평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준태 대변인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현 의원이 이미 갑질 논란이 있던 분이다. 당시 김 의원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그 유명한 말을 남겼다라고 썼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송국건 본부장께서는 폭행과 관련해서 무죄를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폭행은 김현 의원 측근들, 측 인사들, 김현 의원이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김현 의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 전치 4주 정도의 어떤 택시 대리 운전 기사를 폭행했다라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무죄가 아니라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집행유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죄가 있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이고 다만 집행을 유예하겠다라는 것이고 김현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당시에 너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했던 그 발언, 그 해당 발언이 없었다라는 주장을 했고 그게 이제 법원의 판단을 봤을 때 무죄가 나왔는데 지금 박준태 원내대변인이 저렇게 논평을 해버리면 과거 무죄 받았던 게 지금 진짜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호도가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사과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준태 원내대변인 오늘 추가 입장을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현 의원의 사과 요구는 적반하장입니다. 눈물 흘린 청사 직원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의 본령임에도 오히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직원을 협박해 눈물 짓게 했습니다. 한 번은 실수지만 반복되면 습관이고 나쁜 인성입니다. 갑질을 하고도 부정하는 것은 갑질 중독에 해당합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물러설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근데요, 저는 이게 본질하고 좀 다른 문제를 가지고 물타기 하는 듯한 느낌을 들어요. 지금 본질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방통위를 민주당 국회의원이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못 들어가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약속을 정했냐 안 정했냐? 아니 정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 만나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민원실에서는 지금 직원이 처음에 국회의원 출입증으로 못 들어간다고 해서 다른 뭐 이하경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는 뭐 주민등록증까지 맡겼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조사국장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안내할 것처럼 하다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직원은 사라지고 거기 민원실에 있는 직원은 계속해서 못 들어간다는 얘기만 반복하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특히 김현 의원으로서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농락당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상임위 활동을 많이 해보면 알겠지만 이분이 국회의원으로서 갑질을 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전혀 상관이 없는 식당 가가지고 나 국회의원이니까 빨리 들어갈 수 있게 해줘. 빨리 음식 가져와. 이런 걸 우리가 갑질이라고 하는 거지. 김현 의원은 국회 과방위의 그 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피감기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방통위에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큰 현안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러 가는 건데 저는 방통위원장과 방통위의 고위직들도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민주당의 의원들이 왔는데 설사 약속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와서
협의를 하고 방통위의 일에 대해서 원만하게 풀어가려고 해야지 이렇게 입장도 할 수 없게 그러면서 갑질로 물타기를 해버리면 과연 상임위에서 방통위와 관련된 현안이 제대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왕지 다 이렇게 된 거 저는 민주당 가방위 위원들이 방통위원장이랑 그 당사자들을 불러가지고 정말로 갑질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밝혀 물어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2014년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충 설명하자면요. 그때 그 세월호 유족들하고 여의도에서 밤늦게까지 이제 식사를 하고 네. 대리기사를 불러서 돌아가려고 귀가하는 도중인데 대리기사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니까 나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김현 의원이 그 당시에 너 어디가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거기서부터 촉발돼 가지고 몸싸움이 벌어졌고 폭행까지 이어졌는데 법원에서 무죄 판결한 것은 김현 의원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리고 업무 방해하지 않았다. 김현 의원은 그 싸움은 말렸다. 이제 이런 것이고 그 앞부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말이 지금 당시 논란이 됐던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어디 가려 그래? 그 말이 보도가 되면서 김현 의원이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말이 없었다라는 것 또한 그 대리기사의 설명이기도 하고 증언이기도 해서 어찌됐든 그 말조차도 없었다는 것이 김현 의원의 주장이고 그게 지금 사실관계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찌됐든 2014년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대리기사와 어떤 시비가 붙었고 그리고 행인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사실인데 여기에서 김현 의원이 혐의와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다는 부분 그리고 해당 발언 등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내용까지 나왔던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